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되어 있는 이제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되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거의 표적해가지고 타겟 잡아가지고 이 사정을 하겠다. 타겟 잡아서 뭔가 막 고통을 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어, 예전에 이제 이 중앙당 지원금 성격의 기업 후원금이 그때가 이제 2002년. 그때는 이제 김민석 이 후보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요청한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에는 2002년이죠. 그때는 기업이 정치 단체 후원하는 게 합법이었습니다. 저도 기억하는데요. 2000년도, 1900년도에는 뉴스에서 많이 봤거든요. 기업들이 뭐 특정 정당에 후원하고 뭐 이게 많았고, 예전에 이제 회장 출신도 막 국회의원 하고 대선 후보 나가고, 그 당시에도 또 뭐 H그룹, 뭐 K그룹 등등 뭐 많았잖아요. 이제 그게 이 중앙당의 지원금 성격이었어요. 김민석 이 개인에 대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제 또 영수증이 이제 발급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실수일 수도 있고 또 관행이기도 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국회의원들 막 사무실 이전할 때 보면은 이 서랍에 막 5천만 원 현금으로 들어있고 우연히 발견돼가지고 막 부랴부랴 신고하고 막 그런 사건도 많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비난을 할 때 그 당시 사건은 그 당시 사건 기준으로 봐야 돼요. 우리 그래서 이제 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 사안에 대해서 지금 법의 잣대로 공소시효 또 불소급 원칙 이게 왜 있겠어요? 그 당시는 그 당시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뭐 20년 전의 거를 지금 법 기준으로 본다? 또라이죠. 그래서 이제 영수증 미발급 이거 또 추징금 2억 이거 이제 억울한 거지. 개인적으로 이거를 또 부담해야 되니까 중앙당 차원이었는데, 참 이게 생각해 보면은 이분도 상당히 좀 억울했겠다. 그래서 이 뭐 아파트도 아니야, 뭐 자기 집도 아니야, 전세 보증금을 털어가지고 이제 갚아 나가는데, 이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친일 간첩들, 매국노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어요. 특히 관공서. 한 번으로 끝나잖아. 두 번째는 추징금에다가 또 더해. 증가산 증여세를 그냥 더해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압박을 가는 거야. 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이 친일 매국노들은, 간첩들은 항상 뭐 독립운동가를 지지하거나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이 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게 막 엄청나게 징벌적 그런 압박을 가합니다. 그 피해자가 바로 김민석이었다. 그래서 이 추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전두환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중과산 증여세, 이게 뭐 딱히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추징금도 부과하는 이런, 증여세에도 막 이중으로 막 김민석을 죽이기 위해서 전두환 이런 사람들한테 하지도 않고, 실제로 뭐 추징금이 됐건 세금이 됐건 안 내는 사람들은 그냥 부담을 안 줘. 근데 이제 이 김민석은 성실하게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마음 먹고 있는데, 거기다 추징금을 막 때리고 거기다 또 중과산세라고 또 때려. 한마디로 갚을 것 같으니까 못 갚을 만큼의 막 세금을 더 때리는 거예요. 갚지 못하게 만들려고. 매달 평균 세금이 얼마큼 드냐? 야, 이게 국세청이 완전히 사채업자네.
매달 평균 140만 원씩 세금이 늘어나. 갚고 있는데 주는 게 아니고 늘어나. 와, 저 이자 놀이 겁나겠네요. 옛날에 그 인도 영화나 미국 영화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국세청이 가장 날도는 놈이다. 대부업자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매달 140만 원씩 세금이 늘어나는 이런 세금 탄압을 받고 정치적 탄압을 받았는데 이런 이제 혹독한 압박을 피하려고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국가에 담보를 맡기고 분납을 시도한다고 했지만 세무당국은 안 들어줘요. 즉 죽어라 이거지. 갚지 말고 죽어라. 갚을까봐 막 세금을 더 때려. 그래가지고는 원래는 1억 2천만 원 정도 첫 고지금액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2억 1천만 원이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최종 납부한 중과산세 압박 앞에서 막 허덕이고 이제 신용 불량자가 돼요. 김민석 후보가. 야, 민주화 운동하고 뭐 좀 서울시를 올바르게 하고 이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좀과 공정하고 상식 통하는 사회 만들려고 했더니 이 친일 매국노들이 저 청년은 정치 천재였거든. 김민석은 초반에 싹을 잘라야 된다. 마치 성남시장 이재명을 초반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김민석도 똑같이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겠죠. 개인 간의 이제 채권 채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제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개인 간의 채무를 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또 지금 내란 정당에 공격을 해요. 왜 빌렸냐? 쪽 같은 경우죠. 사적 채무를 이제 일거에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국가가 김민석을 죽이려고 했던 거야. 당시 어떠한 정치적 미래도 없죠. 신용불량에 빠지는데.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1,000만 원씩 빌려준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김민석이 죽지 않고 살아있던 거죠. 안 그랬으면 아마 한강다리에 김민석이 서 있을지도 몰라.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 중과산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또 이 김민석 후보가 공개했어요. 2017년 7월경 치솟는 압박이 매달 140만 원씩 늘어나.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을 김민석 후보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는 최선의 방법은 여러 명한테 1,000만 원씩 빌리는 거야. 살기 위해서 뭐 이익을 보려고도 아니고 사적인 욕망 채무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제기했다가 아니야. 그냥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송파 모녀 알죠? 굶어 죽은 거. 김치랑 깍두기, 김치 넣어주세요. 막 써놓고. 결국은 보호를 못 받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사회,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가지고, 신용불량에 빠져있으니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2018년 4월에 여러 명한테 같은 날짜에 같은 조건으로 1,000만 원씩 이제 돈을 빌리는 거야.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뭐 배불리 먹는 것도 아니야. 차용증 형식이 똑같은 거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죠, 당연히. 차용증 뭐 이렇게 써야 되는 법이 있어요? 개인 간에 정하면 땡이지. 처음부터 이제 이분들이 불쌍하잖아. 청년 살리겠다고. 이자만 받고, 그리고 이제 추징금을 완납한 후에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는데, 1,010만 건 끝에 이제 근 10억 원의 추징금과, 와, 1억 얼마짜리가 10억 원이 돼요. 그에 더한 중과산 증여세를 다 납부하고, 나중에 이제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적 채무를 다 청산한 거죠. 뭐가 문제야 도대체? 그럼 김민석이 죽어야 된 거야? 이 국세청이 김민석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청문회에서
이런 살기 위한 오히려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정말 힘들었겠다. 어떻게 견뎠느냐? 아, 우리 김민석 후보한테 박수 쳐줍시다. 이래야 맞는 거죠. 그 청년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나섰고, 개인이 빌린 것도 아니야. 정당, 중앙당에서 그냥 기업이 그냥 알아서 후원해주고. 그걸 왜 김민석이 갚아? 좀 부당하죠. 추징금 납부에 대해서 사용한 세비 외 소득에 대해서 다 말을 설명했어요.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고 5년 동안 교회 내 헌금이 2억 원인, 교회에 헌금한 게 지탄받을 일이면은 정광호는 지금 김민석을 교회 내 헌금 2억이라고 비판한 내란정당하고 손 끊어야 돼. 교회는 지금까지 살고 버텨오고 하나님을 믿고 국민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그걸 갚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참 다 온 가족이 하여튼 발가 벗겨지고 이 와이프는 또 무슨 죄야? 얼마나 또 힘들겠어. 그래서 막 너무 울어가지고 스피치 터주고 막 애들 교육을 전담해 하는 그 삶, 응? 부인까지 불러다가 잔인하게 아주 정치 테러를 하는 이 내란 정당은 우리나라 정당이 아니에요. 보수라면은 뭔가 온정과 따뜻한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놈들은 마치 살인귀 같아. 독립적으로 진짜 피와 눈물을 밤을 지새면서 아이들 교육을 해주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남편이 국세청 그 당시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아가지고 그냥 한 달에 140만 원씩 막 갑자기 늘어나. 거기다가 그거 못 갚게 하려고 또 막 중과세를 막 때려요. 중앙당 요청에 따라서 2002년 서울시장 선거지원금 전달했던 기업의 대표를 부르건 김민석 후보를 막 표적사정 검사를 부르건 하는 것 같고 오히려 김민석 후보는 억울하다 이거죠. 듣고 싶다 이거야. 즉 떳떳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3분의 1 좀 넘는 인구가 일본 간첩과 공조하는 세력이다. 그 세력이 김민석이라는 천재 서울대 출신 정치인을 초반에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때 만약에 김민석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매달 140만 원씩 갚을 돈이 늘어나고 저당도 근저당도 설정 못하게 만들고 너 이거 갚지 말고 죽어라! 그랬던 거를 이 김민석 청년 정치인은 견딘 거예요. 잘 살아남았다. 이게 칭찬해주지 못할 망정 이 내란 정당답게 이걸 또 뭐 죽으라고 공격을 해야 되네. 근데 최근에 알려준 거 봤죠? 박선원 의원이 발표한 거. 그 가장 까고 있는 주진우는 자기 와이프 아들 해가지고 70억. 와. 아들은 또 여기저기 흩어져 7억 얼마나 없는데 20대인데. 야, 진짜 너무하네요.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에게 잘 살아남았다.